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문장 성분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잡을 때 꼭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문장 성분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문장 안에 보시면 이제 주어가 무엇인지, 수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 목적어, 수식어의 이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을 만들 때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를 나타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로,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수식어. 얘네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문장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본다라는 거.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하나가 있다면 단문이겠죠?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면 중문이나 복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문, 중문, 복문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영어는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용을 좀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듣고 다시 강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성분의 완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품사,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뭐 지내고 영어를 되게 잘하신다고요? 영어를 잘해도 한국에 오게 되면 이런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영어를 좀 쓰는데 훨씬 더 좀 안심이 되시고 어디다가 어떤 역할을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품사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듣고 쓰고 읽고 말하시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어, 수어, 수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 수식어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식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은,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길게 문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수식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 수식어만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장 성분이 무언가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문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독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라이팅 할 때 도대체 뭐를 먼저 써야 될지 어떤 경우는 주어를 두 개 쓰실 수도 있고 동사를 두 개 쓸 수도 있고 목적어 두 개 이상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규칙을 좀 시켜 나가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 성분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레고 블록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라든가 스피킹을 할 때 문장을 못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기 다양한 단어들을 어떤 역할에 맞게 쓸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보세요. 주어, 서브젝트죠. 누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품사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She runs fast. 그렇죠. 달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subject라고 합니다. S 기억하세요. 자, 수로는 predicate라고 그러는데 수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동사나 동사구로 구성이 되고 runs fast. 그죠? 그녀는 빨리 달린다. 누가 빨리 달려요? 그녀가 빨리 달리죠. 이건 주어예요.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달리는 동작 하나만 얘기하면 동사예요. runs. 하지만 동, 동작과 관련돼 있는 건 모든 것. run fast. 어떻게 달려요? 빠르게 달리죠? 이거를 전체로 수어로 얘기해요. predicate.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사하고 수어가 뭔 차이냐? run은 동사예요. runs fast는 수어, predicate예요. P. 아시겠죠?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수어에 대한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오면 또 헷갈릴 것 같죠? 타동사. 타동사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대상이. 예를 들어서 like 나는 좋아해. 그냥 말하고 끝낼 수 없겠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목적어 object라고 합니다. O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 subject S 주어 predicate 수로 P object, 목적어, O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호, complement라고 해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충 설명 아시겠죠? 그래서 she's a teacher. 그녀가 누구예요? 티처죠. 주격 보호란 말이에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 오케이? 지난 시간에 그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호죠. O 형식에서. 오케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어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라이팅하거나 스피킹할 때 상당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장 성분과 품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알겠죠? 어떤 역할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금방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modifier 수식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모디파이어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꾸며줍니다. 이 수식어를 잘 아셔야지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식어를 알아야지만 얘가 투부정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게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분사 이런 것들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다른 섹션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어,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문장에 적용하면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의 종류와 특징 하나하나씩 볼게요. 문장의 핵심 구성 요소인 주어와 수어를 이제 다시 볼게요. 아시겠죠? 주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bject예요, subject. 알겠죠? 동작의 주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거죠. 그죠? 문장 맨 앞에 있죠?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이 it 같은 거 알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느냐? 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John is happy, the book is on the table. 누가? Johnny, book이 아시겠죠? 테이블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 그 다음 대명사 품사에서 말씀드렸어요. 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 She loves music. 누가 좋아해요? 그녀가 좋아하죠. It is raining. 뭐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나 거리나 날씨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그렇죠? is로 쓴다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자 명사 구, 명사 절 나왔어요. 자 구와 절은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영어를 마스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게 이 절과 구를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절과 구를 이해를 하시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알겠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시면서, 좀 응용적인 부분에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응용적인 것들 들어갈 때, 명사구와 명사제를 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명사예요. 하지만 구라고 되어 있어요. 구라는 거는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man이긴 하지만 그냥 man이 아니라 the old man. 아시겠죠? 나이가 들은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해서 man까지. 오케이? 그래서 the old man walked slowly. 천천히 걸어갔다. 주체는 old man이겠죠? 그 다음 to learn English 이렇게 돼 있네요. 알겠죠? 많이 틀립니다. 별표 3개예요. 아시겠죠? 영어가 주어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뭐뭐 하는 것은 요렇게 명사구,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하나 써보시는 거, 주어를 만들어 보는 거, 요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여기서는 to를 쓴 투부정사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었는데 English가 주어가 아니라 to부터 English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죠. 얘가 전체 다 명사 역할, 주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이끌고 있어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그래서 부정사 구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명사 구, 명사 절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절은 접속사와 함께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은 뭐라고 했어요? 절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이 절입니다. 알겠죠? 주어 동사가 있어서 명사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로 쓰이겠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는 정직하다. 이게 한 문장이죠. 근데 그는 정직하다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인데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선 주어는 뭐예요? he죠. 동사는 뭐예요? is예요.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것으로 해석.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뭘로 이끌고 있다? 대수로 이끌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졌네요. 알겠죠?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하나 that과 함께 같이 쓰이는 게 what이에요. what. 아시겠죠? 그래서 what you said was true. 똑같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세요. 너가 말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진실이다.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That is honest is clear. 이 문장 하나 암기해 놓으세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clear. That is honest is clear. 그 다음 What you said, 네가 말했던 것 이것은 was true. 그것은 사실이었어.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가 되는 문장들을 하나 정도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That is honest what you said 얘네는 명사절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응용적인 부분들이 나올 때 그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러예요. 수러. 말씀드렸어요. 동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에 이어 문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수러예요. 이 수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predicate라고 말씀드렸어요. predicate. 오케이? predicate. 얘는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무엇을 포함해요? 동사를 포함하겠죠.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는 단일 동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She runs fast. He is happy. 아시겠죠? 하나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하나는 비동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run 같은 거는 뭐다? 아시겠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다. 아시겠죠? 동사는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일반 동사, 하나는 무슨 동사? 비동사. 아시겠죠?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동사에 또 phrase, 구가 붙었네요. 아시겠죠? 구는 둘 이상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의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아시겠죠? 그래서 조동사와 본동사가 함께 쓰여서 수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They have been studying all night.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동사는 뭐예요? study예요, study. 그건 그냥 동사 하나예요. 그런데 얘는 그냥 공부한다 이거였는데 have been studying 하면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묶어가지고 동사 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요 현재 완료 진행이 조금 어렵다면 밑에 거 볼까요? We'll eat dinner. 우리는 디너를 어떻게 한대요? 먹는데요. 자, 보세요. eat 하나는 뭐예요? eat. 우리는 디너를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will이 또 붙어 있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예요. will이에요. will은 뜻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을 먹는다가 아니라 저녁을 먹을 것이다 라고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와 관련된 모든 덩어리들, 알겠죠? 얘네들을 phrase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구. 그러면 덩어리면 되게 길 수도 있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구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식하는 것도 길어지죠. 알겠죠? 이 동사구도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두 줄, 세 줄, 네 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문장을, 긴 문장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아, 이게 왜 문장이 길어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응용하는 시간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로는 동사 외에도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돼요? 문장이 풍부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풍부하는 말이 풍부해서 좋죠. 이거는 풍부해진 거 어떻게 해요?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어하고 동사를 잘 찾아내고 목적어 잘 찾아내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게 파악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독 아시죠? 그쵸? 속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수식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독해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주어와 수를 찾는 방법 간단하게 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하는가 주어를 찾아라.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동사에 관련된 뭐다? 수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주어를 찾으세요. 그리고 수로를 나머지 것들은 다 수로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보시면 돼요. 간단한 문장들 한번 볼까요? 실제 예문들을 보시면 The sun shines brightly 이렇게 됐어요. The sun shines brightly. 주어는 뭐예요? sun이겠죠? 그렇죠? sun이 어떻게 돼요? shine, 빛나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brightly하게 빛나고 있대요. 이 전체가 다 수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she reads book. 누가? 그녀가 뭐 한다? reads. 알겠죠? 무엇을? 책을.
자, 그러면 동사에 관련된 거는 reads 하느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읽어요? 북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 수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중에 이런 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모든 구들, 알겠죠? 그것을 다 수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이요. 그죠? 나머지 부분 모두 다 수로가 되는 거예요. 자, my little brother, 그죠? my little brother, 주어예요. 는 playing soccer.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는 playing이 동사인데 무엇을 playing 하고 있어요? soccer 하고 있죠? 그러니까 playing soccer 전체가 뭐가 된다? 수로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오케이?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예요. 오케이. 목적어는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는 금방금방 아실 수 있어요. 문장에서 이제 목적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아까 나왔었죠? 그죠? 나는 읽는다. 무엇을 읽어요? 책을 읽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말할 때 주어와 동사와 수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거에는 목적어는 주로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적인 용법을 쓰기 때문에 이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다 명사에 관련된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얘네들이 다 쓰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는 direct object, 그 다음에 하나는 indirect object. direct는 뭐뭐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I bought a new car. 나는 샀다. 그쵸? 무엇을 사요? new car을 샀네요. 그쵸?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She loves. 사랑한대요. 뭘 좋아한대요? 피자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뭐를에 해당되는 거는 직접 목적어. 아시겠죠? 그래서 DO라고 합니다. 이 DO도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이 DO가 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파악해 놓으시고. 그다음 간접 목적어로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He gave me 주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프레젠트를. She told us a story.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대요. 무엇을? 스토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요? 간접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a present 이런 식으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IO, 하나는 DO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she told us a story.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IO 그 다음에 무엇을? 스토리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몇 형식이었어요? 4형식이었죠?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기본 개념들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4형식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동사와 자동사, 목적어 찾기. 자, 목적어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또 타동사와 자동사. 여러분들 이거 괴롭히는 거 맞죠, 이거? 그렇죠? 타동사와 자동사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타동사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누구에게 기대야 돼요. transitive verb라고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필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누구를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해요. She eats 먹어요. 근데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것은 타동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love you. 나는 누구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목적어도 나왔죠? 알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동사겠죠. 알겠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사 자체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요거는 무슨 동사? 자동사다. 오케이? 자, he runs. 그는 뛰고 있어요. 무엇을 뛰고 이런 말 없죠? 알겠죠? 그냥 뛰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완전합니다. 오케이? 혼자 쓸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in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자동사. 그 다음에 the sun rise. 그쵸? 이게 sun이 어떻게 해요? rises. 이런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완벽해졌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는 뭐다?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있는 거는 뭐다? 타동사. 오케이? 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예문 간단하게 볼게요. She write a letter. 여기 보세요. 금방 보이죠? 썼어요. 무엇을 썼어요? 무엇이라는 게 항상 나오죠. 알겠죠? 편지를 썼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겠죠. I bought some groceries. 샀대요. 무엇을 샀대요? 이게 무엇이 또 나왔죠? 그쵸? Some groceries. 식료품들 산 거겠죠. My friend sent me an email. 나에게 보냈대요. 뭘 보냈어요? 무엇을 보냈니? 또 나오죠? 이메일을 보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항상 따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타동사다. 그거 말고 혼자, 어, 의미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자동사라는 거. 오케이? 그것을 차근차근 기억을 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자동사, 타동사가 여러분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사, 타동사를 무조건 다 뭐 리스트를 다 외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야기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다 파악됩니다. 지문 많이 읽으시면 그럼 자연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10개, 20개씩 뭐 외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이번에는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모디파이어는 문장을 길게 만들어준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단어 의미를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말이 좋지. 그쵸?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그쵸? 하지만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 문장이 계속 길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명사나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이런 것들을 다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고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문장 구조에.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식어가 없이는 문장이 맛이 없어요. 아시겠죠? 밋밋하고 불완전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추가적인 의미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다? 형용사, 부사. 형용사는 보세요. 어떤 것의 성질이나 상태나 수량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eautiful flower. A flower 그냥 이거 하면 밋밋하죠. 근데 아름다운 flower. She's happy. 그녀 그냥 놔두면 어때요? 그냥 밋밋하죠? 어떻대요? happy하다고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She's unhappy. 행복하지 않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adjective 형용사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해가지고 기억하세요. 시간, 장소, 방법, 정도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꼭 쓰이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부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runs, 뛰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요? quickly, 빠르게, 동사 수식. very tall, 그쵸? tree, 그냥 tree예요. 그런데 어떤 tree예요? tall tree, 긴 tree예요. 키가 큰. 그런데 very tall이에요. 아주 키가 큰이겠죠. 형용사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She sings very beautifully. sing 노래를 하고 있어요. beautifully. 어떻게? 아주 beautifully. 아시겠죠?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특히 스피킹 할 때도 요 수식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맛깔나게 쓰일 수 있고 풍부하게 여러분들의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수식어는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더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 수식어의 위치와 전치, 후치. 조금 어려워졌네요, 말이. 그쵸?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치, 후치. 수식은 여러분들이 뭐 관계되면서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식어는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어떤 위치에 가든지 대상을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꾸며주면 전치라는 말 쓰고 뒤에서 꾸며주면 후치라는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정도는 알아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전치와 후치. 오케이? 프리 모디피케이션, 포스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그러면 전치. 아시겠죠? 특히 형용사나 분사예요. 아시겠죠? 이거 분사 나왔어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별표 3개.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flower. 하지만 baby예요, baby. 어떤 baby? 잠을 자고 있는 baby죠. 그쵸?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그냥 분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네는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아예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오케이? 뭐다? 현재 분사다. 오케이? 현재 분사.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요렇게 전치 수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후치후식이에요. 아시겠죠? 후치후식.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도 꾸며줄 수 있고 뒤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명사나 대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어떤 것들이 전치사구나 관계사절, 투부정사들이 이런 역할을 꾸며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the book, 뭐, is mine. 그 책은 내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the book on the table. 이건 뭐예요? 그냥 책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는 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책, 꾸며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렇게 되는 거죠. 책상 위에 있는 책. 뿌치,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볼까요? 관계되면서 많이 보셨죠? So the girl who is singing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는 the girl는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문장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뭐 말이 나왔네요. 전치 후치가 나왔는데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준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가 어, 이제 나올 때마다 아니면 독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응용해 나가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수식어 형태. 지금 말씀드린 에서 이게 수식어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지 얘가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문장 긴 거 싫어하시죠? 그쵸? 왜 문장이 길어져요? 이런 수식어 때문에 길어진다라는 거. 알겠죠? 보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식어는 단어 하나뿐만이 아니라 뭘로? 구나 절의 형태로.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거 배우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수식어를 잡으셔야 돼요. 수식어를 잡으시면 영어가 아주 쉬워집니다.
오케이. 자, 하나하나 볼게요. 전치사구. 뭐, 나중에 따로 제가 이제 수식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깊게 또 보시고,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구. 프레포지션이죠. 오케이. P로 시작합니다. 전치사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나 대명사라고 끝나는 구예요. 그래서 명사나 동사를 다 수식해 버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the book on the shelf. 아까랑 비슷하죠? on the shelf에 있는 그 book 자체는 mine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the book을 꾸며주고 있어요. 전치사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구는 덩어리라고 했어요.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she works. 그녀는 일한대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with passion.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 끝났죠? 전치사 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전치사 덩어리예요. 전치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명사로 끝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전치사 구.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전치사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명사로 끝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전치사 구.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사죠. 요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국 친구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who, which, that 이렇게 사람, 사물, who, which, that이나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거로 시작해서 명사, 특히 선행사 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So the man who helped me, 나를 도왔던 그 남자는 kind하다.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This is the house. house예요. 그냥 house가 아니라 where I was born. 이거는 관계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에 거는 관계대명사, 밑에 거는 관계부사. 뭐 설명드렸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시겠죠? 그래서 장소나 때나 이런 거, 이유, 방법을 얘기하면 관계 부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나타낼 경우는 관계대명사.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뭐를, 이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별 3개, 또 별 3개. 분사. 분사는 영어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토익이라든가 터플이라든가 IELTS 이런 문장들에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할 때, 스피킹 할 때 무조건 쓰셔야지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사를 마스터하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건지만 아시고, 다음에 분사편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현재 분사, ing 형태가 붙어 있으면 현재 분사예요. 아시겠죠? 이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동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능동 진행을 나타내는 보다 현재 분사. 뒤에 PP 형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PP 형식은 뭐예요? 얘는 상태, 수동 형태인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오케이? 그래서 상태 수동인 과거 분사와 능동 진행인 현재 분사. 요거를 두 개를 기억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 영어를 쓰시는 기간 동안에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the running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water가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 지금 현재 그죠? 능동과 진행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현재 분사 ing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the broken window needs repair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진 창문이죠. 그렇죠? 브로큰이 윈도우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과거 분사를 써서 다양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독해 지문에 무조건 많이 나오죠. 80, 90% 이상의 시험 문제는 분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 정도만 이제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전치사 많이 보이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문장 성분을 찾고, 그 다음에 수식어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문만 바로 볼게요. 수식어 찾는 방법.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먼저 찾아냅니다. The beautiful girl sings sweetly 이렇게 돼 있죠. 주어는 the girl, 술어, 동사는 뭐예요? sings. 근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sweetly. 그 다음에 beautiful.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겠죠. 근데 beautiful은 뭐에 걸려 있어요? 걸에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weetly는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sing에 걸려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girl 해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얘가 수식어 1. 그 다음에 sings sweetly. 아름답게 부르는, 알겠죠? 동사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 두 번째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식어 두 개를 찾았고 다음 문장 We walked for a long time at the caf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주어는 뭐예요? talk네요. 그렇죠? 우리는 말했다. 우리는 말했대요. 그렇죠? 수로 바로 찾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for a long time 이렇게 돼 있네요. 시간에 관련되는 거네요. 그렇죠? for a long time 어떻게 얘기했대요? 긴 시간에 이야기했대죠. 그쵸? 그래서 수식어 1. 그 다음, 어디에서 이야기했대요? at the cafe에서 일을 이야기한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 두 번째. 자, 마지막 문장. The car parked over there is mi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엔 뭐가 보여요? 분사가 보이네요. 그쵸? 차이긴 차인데 어떤 차예요? over there. 저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네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는 거네요. It's mine. mine은 수록, 내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어를 일단 뭐 긴 문장들에서 많이 찾아보시면은 연습이 금방금방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호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할 때, 스피킹 할 때 잘 못 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리먼트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격보호, 목적보호, 목적격보호인데 저번에 품사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간단하게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에서 이제 보호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어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두 개밖에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지난 시간 설명에서 단문에서 보셨죠? 1형식에서 5형식. 그쵸? 주어를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격 보어. SC, subjective complement. 목적어를 설명하면 몇 형식? 5형식, objective complement. 아시겠죠? 특히 이 목적격 보호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5개.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만으로 의미가 불완전한 문장에서 이거 주어 동사만 가지고 안 돼요. 의미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5형식 중에서 2형식과 5형식이 나온다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는 명사,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 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쓰이는 방법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보어는 수식어와는 달리 문장 필수 성분이에요. 아시겠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대상이 주어다. 그러면 주격 보어. 목적어다. 그럼 목적격 보어. 예문 바로 볼게요. 자, 연결 동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연결 동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be나 become이나 seem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he is a student. 그는 누구다? student.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보어. she became happy. 누가 해피하대요? 그녀가 해피하대요. 알겠죠? 주어와 동격이죠. 그래서 주격 보어. 이 형식. 자, 이번에 목적격 보어 쓰이는 거 보세요. I made him angry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를 만들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만들었대요? angry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angry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죠. 그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5형식. They call him 철수. 그를 철수라고 부른 거죠. 그들이 철수가 아니죠. 그가 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와 동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 뭐 make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단어들을 활용해가지고 보호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것들은 특수한 것끼리 따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국식으로 뭐 이제 오형식 쓰는 동사들 쭈루룩 다 그냥 외워버리고 막 이러는데 외운다기보다는 다양한 패턴들에 대한 그 지문들 그런 센텐스들을 많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컨텍스트 이제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게 주어인지, subject인지, object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문을 많이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와 보호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왜 올려놨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를 헷갈려 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말할 때, 글 쓸 때 어떤 동사를 써야 되지? 이런 연결 동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불완전 타동사를 써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정도는 조금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결하는 이 연결 동사예요. 링킹 버브라고 그래요. 이거에는 뭐가 있다? 비동사, am, is, was, were. 그 다음에 상태 동사,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become, get, grow, turn. 뭐뭇이 변화가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런 동사를 쓰고 감각은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것처럼 뭐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이 느껴지고 이런 오감에 관련된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지는 remain, keep, stay. 요거는 유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충어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 이런 단어들은 동사가 연결 동사로서 remain, keep, stay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불완전 타동사 볼게요. 불완전 타동사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특히 뭐예요? 오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얘네오 시험 문제 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해할 때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독해할 때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독해할 때라든가 스피킹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 지정이나 명명, 뭐뭇이 되도록 명명하는 거예요. make, call, name, elect, appoint.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문들을 한번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생각, 판단하는 거. think, consider, 뭐 A, B. A를 B로 생각하다. 뭐 believe. 아시겠죠? 그것을 진실로 믿다. find, 어떤 것을 true라고 뭐 발견하다. 이런 거. 아시겠죠? 뭐 find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찾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 판단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상태 유지는 keep, leave 이런 단어들을 알아놓으시면 불완전 타동사에 쓰이는 동사 형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의 다양한 형태를 간단하게 다시 보게 되면은 명사, 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명사는 주어나 목적의 신분, 직업, 종류, 그쵸? 주격보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목적격보호 위에 있죠? 그래서 my father is a teacher.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용어에 함몰된다기보다는 예문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My father is a teacher. father가 teacher다. We elect him president. 그쵸? 그를 누구로 선출한 거예요? president로. 이렇게 명사 형태. 그 다음에 형용사.
The soup taste. 어떻게 맛이 됐대요? Delicious. Delicious가 누구예요? 뭐예요? 수비가 되는 거겠죠? soup. 그 다음에 s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쵸? interesting한 게 뭐예요? she가 아니라 movie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이렇게 형용사 형식으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분사.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시겠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예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별표 5개.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he kept waiting for her. 그는 그녀를 어떻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He kept waiting for her. 누가 기다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 saw her dancing. 나는 보았어요. 그녀가 뭐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dancing이에요. dancing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그녀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상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My goal is to finish the project. 나의 목표는 뭐래요? 끝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I want you to succeed. succeed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의 미래나 행동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내용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까요? 보호의 실제 예문들을 한번 볼게요. She became a doctor. 그녀는 닥터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결동사, 주어 she, 연결동사 became, 그 다음에 doctor, 보호가 돼 있다라는 거. 자, she equal doctor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e music sounds loud. 그 뮤직이 어떻게 돼요? 아까 감각이 관련된 거죠. 뭐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loud하게. 주격 보호예요. 시끄럽게 들린다. 그 다음에 we consider him smart. 우리는 그를 스마트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consider라는 동사를 쓰는데 누가? 그가 스마트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 목적격 보호로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이거 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분사. 나는 보았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싱 하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호적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현재 분사로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 오늘 길게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응용적인 것들을 많이 하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 쓰기 하는 거에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활동들 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양 성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을까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활용을 해서 영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쓴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다양한 어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어프로치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어 학습을 좀 잘 해 나가시는 그런, 결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는 일단은 주체죠. 누가, 그리고 무엇이 동작을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명사나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온다.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대명사, 그다음에 명사구, 명사절, 이것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명사이긴 알겠는데, 명사는 알겠는데, 명사절이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또 있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복잡하게 지금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간단한 것들은 먼저 조금 더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나 what이나 if나 all, wh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expanding 시키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러. 수러는 이거 동사하고 헷갈리시는데 동사는 그냥 뛰는 거예요. run. 알겠죠? 그런데 수러, predicate는 뭐냐면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동사구, 동사의 느낌을 줄 때 보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들. 여기도 보시면 뛰는 거죠. 뛰는 거 run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빨리 뛴다. 이거는 동작을 더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predicate, 수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un fast가 수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수로는 동작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적어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아시겠죠? 나는 무엇을 샀다. 뭐 이렇게 무엇을 움직였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두 개란 말이에요. direct object하고 indirect object. 나는 샀다. 무엇을? 책을. 이럴 경우에는 책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돼요?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그쵸? 그에게 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에게. 그래서 직접 목적어는 책이고 간접 목적어는 그란 말이에요.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 것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성분을 이해를 하고 간단한 문형을 만들어 보시면 스피킹이라든가 라이팅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쉽고 어려운지를 금방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 그런 것들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는 어땠다. 주어는 학생이다. 그것은 어려웠다. 아시겠죠? 이제 뭐 그런 그 문장 대상이죠.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SC, OC, Subject, Complement, Object, Complement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조금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는 정말 다양해요. 내용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뭐 뛴다. 어떻게 뛰어요? 빨리 뛴다. 난다. 어떻게 날아요? 아름답게 난다.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문장에 응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기초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기초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영어를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요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과 연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